비유전율이 1.6인 유전체의 전이 B는 마이너스 5000X가 주어졌을 때 분극의 세기 P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전개의 세기 1을 구해야 합니다. 전개 2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B로 구할 수 있죠. 주어진 전이 B를 X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5000이므로 전개 2는 5000이 됩니다. 이제 분극의 세기 P를 구할 차례입니다. 공식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비유전율 마이너스 1 그리고 전개 2입니다. 여기에 값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결과값은 약 2.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보기 중 정답은 4번입니다. 동축 원통 콘덴서의 정전 용량 문제입니다. 처음 정전 용량은 C1. 내외 반지름을 모두 3배로 늘리고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나중 정전 용량 C2는 어떻게 될까요? 동축 원통의 정전 용량 공식부터 보시죠. 처음 정전 용량 C1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바뀐 조건으로 C1을 구해봅시다. 반지름 A와 B가 각각 3A, 3B가 되면 분모의 로그항은 ln 3B 3A가 돼요. 결국 ln BA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유전율 엡실론 S가 3이므로 분자에 3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C2는 C1의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C2는 3C1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3초 안에 풀어보세요. 문제의 핵심은 무한히 넓은 도체판이라는 조건과 거리 I입니다. 여기서 거리 R은 사실 풀이와는 상관없는 함정이죠. 왜냐하면 무한 평면에서 전개의 세기는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은 바로 E는 E엡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3개의 콘덴서를 직렬 연결하고 6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C1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볼까요? 먼저 콘덴서 직렬 연결의 핵심 원리입니다. 각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 Q는 동일합니다. 전하량 Q가 CV와 같고 일정하기 때문에 정전 용량 C와 전압 B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이를 이용해 각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V1, V2, V3의 비율은 각 정전 용량의 역수비와 같아져요. 즉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의 비율이 되고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면 6대 3대 2가 됩니다. 이제 전압분 배법칙에 따라 V1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전압 600V에 전체 비율의 합 11분의 V1에 해당하는 비율 6을 곱하면 결과는 약 327.27V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번 327입니다. 감자력이 0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바로 환상철심입니다. 전문적으로 토로이달 코어라고도 하죠. 감자력이란 자화된 물체 내부의 원래의 자화 방향과 반대로 생기는 반자계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환상철심은 자기장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고 내부에 완전히 갇히는 패자로 구조를 가집니다. 이 구조 덕분에 표면에 자극이 형성되지 않아 반자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감자력은 정확히 0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고효율 변압기나 인덕터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감자력이 0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구자성체, 환상철심, 타원 자성체, 굵고 짧은 막대 자성체입니다. 정답은 2번 환상철심입니다. 감자력은 자성체에 자극이 발생할 때 그 자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기는 힘입니다. 환상철심이나 환상솔레노이드는 자기 회로가 닫혀 있어 자극이 없으므로 감자력이 0이 됩니다. 반면 구자성체는 감자율이 3분의 1이고 굵고 짧은 막대는 자극의 영향이 가장 커서 감자율이 거의 1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자극이 없는 닫힌 구조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으로 만든 폐회로에 전류를 흘려주면 한쪽은 온도가 올라가고 다른 쪽은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바로 2번 펠티의 효과입니다. 펠티의 효과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시켜 전류를 흘렸을 때 접점에서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원리는 반도체 냉각 소자나 소형 냉장고 등에 널리 쓰이고 있죠. 7번 접지 구도체와 점전화 문제입니다. 영상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전화의 위치는 x = d분의 a제곱으로 점전화와 구체 중심을 이은 직선상 구체 내부에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보기 1, 2, 4번은 맞는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전화의 크기를 보면
Q'은 마이너스 D분의 A 곱하기 Q입니다. 즉, 부호는 반대이지만 크기는 D분의 A배만큼 다릅니다. 따라서 영상전화의 전하량 크기가 점전화와 같다고 설명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15A의 무한장 직선 전류로부터 50cm 떨어진 지점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 공식은 H는 2파이아 분의 I입니다. 문제에서 전류 I는 15A, 거리 아은 50cm이므로 0.5m로 단위 변환을 해줍니다. 이 값들을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H는 2파이 곱하기 0.5분의 15가 되고 계산하면 약 4.78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mH 인덕턴스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렬 접속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를 묻는 문제네요. 먼저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최대값은 가동 접속일 때 발생합니다. 두 인덕턴스 값에 상호 인덕턴스의 2배를 더해주면 되죠. 결합계수 K의 최대값인 0.9를 대입하면 최대값은 38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최소값은 차동 접속일 때입니다. 이번에는 상호 인덕턴스의 2배를 빼줍니다. 가장 큰 비율을 구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도 K는 0.9를 사용합니다. 계산하면 최소값은 2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는 38대 2. 정리하면 19대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인덕턴스의 단위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관련 공식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 1번은 유도 기전력 공식에서 단위가 옴세컨드가 되므로 맞습니다. 보기 2번은 자속 공식에서 웨버 퍼 암페어가 됩니다. 보기 3번은 에너지 저장 공식에서 줄 퍼 암페어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1, 2, 3번은 모두 인덕턴스의 단위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3초 만에 풀어볼까요? 평면파 전파의 위상속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위상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한데요. 각 주파수를 위상정수로 나누면 됩니다. 다시 문제의 식으로 돌아가서 t 앞의 개수가 각 주파수이고 g 앞의 개수가 위상정수입니다. 그럼 는 10의 9제곱는 20이네요. 이 값들을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10의 9제곱 나누기 20이 되고 계산하면 5 곱하기 10의 7제곱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비투자율이 다른 두 자성체가 접해 있습니다. 이때 자속이 경계면을 통과하면 입사각과 굴절각이 생기는데요. 이 경계면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속밀도의 법선 성분이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즉, 들어오는 자속과 나가는 자속의 양이 같다는 의미죠. 그래서 비코사인은 비코사인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패곡면을 통해 출입하는 자속의 총합은 0이 됩니다. 이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가우스의 자기법칙이며 정답은 보기 2번입니다. 무손실 전송 회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무엇일까요? 특성 임피던스 G0는 루트 Y분의 G로 표현됩니다. 이때 무손실 회로의 조건은 저항 악과 컨덕턴스 G가 0이라는 것입니다. 이 값들을 식에 대입하면 J오메가가 서로 약분되어 루트 C분의 L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G0는 루트 C분의 L입니다. 대지면으로부터 높이 Hm에 가설된 긴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기영상법을 이용합니다. 대지면을 등전이면으로 보고 아래쪽 EH 거리에 반대 부호의 영상 선전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F는 두 선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힘 F는 높이 H의 반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H의 반비례입니다. 평행판 커패시터의 유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은 전속밀도 D와 단위 최적당 정전에너지 W입니다. 먼저 저장에너지 공식을 활용합니다. W는 E엡실론 분의 D제곱입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유전율 엡실론에 대해 이 식을 정리하면 엡실론은 EW 분의 D제곱이 됩니다. 이제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계산 결과 약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맥스웰의 전자방 정식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올바른 4가지 방정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우스 법칙입니다. DIVD는 로로, 전하가 전기장의 원천임을 의미합니다. 둘째,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DIVB는 0.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라트이는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회전하는 전기장을 만들어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앙페르-맥스웰 법칙입니다. 라트 H는 전류와 변이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문제의 보기로 돌아가 보면 4번 DIVB는 I가 잘못된 수식입니다. 보셨듯이 자기장의 발산값은 언제나 0이어야 합니다. 전기력선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왜 1번이 틀렸는지 전기력선의 정확한 특징을 보며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전기력선은 정전하 즉 플러스 전하에서 출발해 부전하 마이너스 전하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문제의 보기 1번은 부전하에서 시작하여 정전하에서 끝난다고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맞는 설명인데요.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고 그 방향은 전개의 방향과 같으며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습니다. 이 기본 특징만 암기해도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전위 함수 b가 주어졌을 때 GRADB를 구하는 문제네요. 먼저 GRADB는 될 연산자와 같아요. 각 성분을 편미분해서 구하는 거죠. b를 x에 대해 편미분하면 분모는 제곱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y에 대해서도 똑같이 편미분해주면 분자가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이제 두 결과를 i와 j 성분으로 합친 다음 마이너스 부호로 묶어주면 최종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정답은 바로 2번이네요. 전자기학 20번 문제 단위 벡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점에서 점 P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를 찾아볼까요? 핵심 공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위 벡터는 벡터를 그 자신의 크기로 나눈 값이죠. 먼저 위치 벡터의 크기를 구해볼게요. 각 좌표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뒤 루트를 씌워주면 크기는 루트 24가 나옵니다. 이제 원래의 위치 벡터 성분들을 방금 구한 크기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이런 값이 나오죠. 이 결과는 보기 1번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단위 벡터 구하기 어렵지 않죠?